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국내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이제 주요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블랙록이 국내 증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권부의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블랙록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블랙록은 1988년에 설립된 미국 자산운용사입니다. 1995년에는 PNC와 합병했고, 그리고 그 뒤에 1999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또 이후에 블랙록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리서치와 멜린치 인베스트먼트 등 이 글로벌 기업들을 주로 인수한 건데요. 특히 2009년에는 ETF 업계의 세계 1위였던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를 인수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자산운용 규모는 6조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6,700억 원 정도 되고요. 6,700, 예. 6,700조 원. 그렇죠. 네, 그렇죠. 6,700조 원 정도 되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수준은. 그리고 블랙록은 현재 애플과 맥도날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 2,50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록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가져가면서 또 대주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국민연금과 삼성생명에 이어서 이제 3대 주주로 등극했는데요. 예. 블랙록은 지난 7일에 산하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 5.03%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계열사 15곳을 동원해서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매집한 건데요. 이게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총 3억 39만 1,061주로 지분 가치만 따져도 약 13조 8,78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블랙록은 올해 초에 DB손해보험과 대림산업 지분을 추가 매수했고 지분율 5%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또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실리콘윅스 등 다수 종목에서 주요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더라도 지난해 한 중반 그리고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좀 적극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양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테고 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네,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블랙록이 국내 상장지수 상품, 그러니까 ETP 상품이죠. ETF와 ETN 상품에 좀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ETF 시장이 국내 시장이 최근 급성장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상품이 400개가 넘어가고 또 이제 순 자산 총액은 40조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블랙록도 이런 시장의 큰 급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유입된 대규모 자금이 대부분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로컬 ETF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이 더 성장했다고 보고 있는 점이 또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블랙록도 지난달 월간 ETP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 주식형 ETP를 떠오르는 트렌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 ETP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로 이제 10분의 1, 전 세계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엘리엇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과는 약간 결이 다른 자산운용사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다면 이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록에 대해서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랙록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이제 엘리엇과 이제 블랙록 간의 이제 대결이라면 대결이고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예.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의 애프터 서비스 부분을 떼어내서 현대차와 합병하고 또 나머지 핵심 부품 사업은 물류업체인 현대 글로비스와 합치도록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블랙록은 엘리엇의 요구가 이제 너무 이제 시세 차익과 배당 확대 등 단기 수익에만 집중한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예. 또 하지만 이제 블랙록도 이제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블랙록도 현대차 그룹이 기업 가치를 올려서 중장기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현대차 측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그 일례만 보더라도 각자 어떤 성격을 띠고 그리고 얼마나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들인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갑자기 늘려지는 특정 기업들 보면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도 여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건데 블랙록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블랙록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전문 인력만 해도 30명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 기업의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100% 의결권을 표출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할 만큼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연기금과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면서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그렇고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사들도 투자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록도 이제 이 흐름에 맞춰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경영 참여는 아니더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요구해서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